네, 급여 기초 설정 메뉴입니다. 지금 네. 딱 들어왔는데요. 머리가 갑자기 빡 아팠어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설명도 이렇게 빼곡히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설정이 이렇게 설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다 옆에 다 안내 문구가 있어서 처음 들어오셨을 때 조금 거부감이 드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도 중요한 메뉴니까 네. 정신을 헤쳐나가야죠. 똑바로 차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급여 기초 설정이고요. 출퇴근 기록을 통해서 급여를 계산하거나 급여 대장을 작성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그냥 이해가 되시죠, 다? 네네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태 기록을 토대로 이제 그 직원 정보 입력한 게 있잖아요. 두 개의 정보를 합해서 급여를 계산할 때 반영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러려면 급여를 어떻게 만들지도 설정을 해야 돼요. 작성할 때. 어떻게 만들어요? 네, 보시면 이제 제가 상세히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인데요. 급여 시작일과 급여 지급일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네, 시작일은 뭐냐? 몇 월 며칠 이렇게 한 달 급여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네. 월 급여를 주잖아요. 그 급여의 시작일이 언제냐? 그래서 예를 들면 5일이라고 하면요.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가 3월의 급여다. 아니 근데 오늘 왜 네.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나 봐요. 지금 급여 시작일이 1일이고 급여 지급일이 10일이잖아요. 네네. 요거는 뭐냐면 네.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네네. 2월 10날 드립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무한 거를 2월 10일에 급여 지급이 됩니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거를 이제 5일로 하면은 뭐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 근무한 거를 2월 10일에 드립니다.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거면 급여 시작일과 지급일은 충분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설정 하나가 더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급일을 공휴일이거나 토요일, 일요일 경우에 은행 쉬잖아요. 그럴 때 언제 주겠냐? 미리 주겠다. 전일 지급이고요. 이길 지급. 그 다음에 주겠다. 지나고서 주겠다. 따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입니다. 이제 직원들한테 급여를 지급할 때 그 금액이 어떤 금액인지를 항목을 지정해서 주거든요. 네. 그래서 급여 항목이면 뭐 기본급이 얼마고 식대 보조비는 얼마고 뭐 차량 보조비는 얼마여서 너는 이번 달 급여가 뭐 250만 원 얼마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구성들을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기본급, 식대 보조비, 그리고 차량 보조비, 육아 보조비, 연구 보조비, 그리고 그런 부분들.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따로 삭제가 불가능하세요. 네네.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러네요. 네, 이제 우리는 다른 항목도 급여 수당으로 주는데 급여 항목으로 주는데 하신다면 오른쪽 위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죠, 항목이. 네네. 그래서 뭐 어떤 수당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직무수당? 직무수당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직무수당이 있고 정렬이라고 있어요. 이 네. 정렬은 배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아, 이거 바로 보였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뭐 4번 뭐 이 정도로 해주시면 충분히 보이시겠죠.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 아, 저장은 제일 아래쪽에서. 네네, 저장은 제일 아래쪽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급여 항목으로 추가가 되고요. 네네. 이제 직원 급여를 작성하실 때, 이제 급여 대장을 작성하실 때 이 항목을 끌어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 외에 네네, 급여를 작성할 때 급여 항목을 추가할 수가 있나요? 이거 외에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요. 그 급여 항목이나 공제 항목은 급여 기초 설정에서만 추가나 삭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꼭 먼저 기초 설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직원 정보에서도 비슷한 화면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이 기초 설정에서 입력된 값들만 이제 불러다 쓰실 수가 있고, 네네. 급여를 작성하실 때도 여기에 있는 항목들만 이제 지정을 해서 급여를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급여 기초 설정을 이제 좀 꼼꼼히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공제 항목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고, 이제 이걸로 부족하다면 오른쪽 위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네. 추가해서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요? 기숙사비 이렇게 하는 건 맞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용 여부 체크에 따라서 사용 여부가 지금 기본적으로 추가하실 때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네. 내가 추가는 해놓지만 이거 사용 안 해. 이렇게 사용 여부를 체크해 주시면 지금 제가 등록하는 과정이라서 당연히 사용 여부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 네네네. 네, 등록하신 후에 사용 여부 체크를 풀어주시면 이제 항목으로 불러오질 못해요. 알겠습니다. 네. 연장 야간 휴일 수당
설정입니다. 네. 저희가 법에서 정한 수당인데요. 네. 이제 근무하는 시간 혹은 그 시간대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하는 수당들이 있잖아요. 그 수당들을 얼마만큼 배율로 이제 지불할 것이냐라는 설정인데요. 먼저 아무 세팅을 하지 않으셨을 때는 법에서 이제 정하는 비율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법에서 정하는 비율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 네네. 그러니까 1.5, 0.5, 1.5, 2.0 이렇게 이제 되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수정을 한다. 네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에게 연장근로 수당을 원래는 1.5배 주는 건데 2.5배 우린 더 주겠다. 와, 네. 2.5배. 다 정시 퇴근해. 아니면 이만큼 줄 거야. 그러니까 다들 이제 정시 퇴근하거나 혹은 진짜 필요한 경우에는 기분 좋게 연장 근무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설정은 이제 우리 회사의 설정이고 직원마다 조금씩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네. 뭐 어떤 팀이나 어떤 부서에 따라서 이 일은 많이 필요한 일이야. 진짜 귀해. 근데 야간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 정말 힘들 수가 있어. 주간에만 일해야 되는데 야간에 진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야간에 근무한다면 정말 많이 줄게. 뭐 1.5배를 더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부서의 직원들만 따로 설정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직원 정보에서 그 직원분들만 따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급여 기초 설정에서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설정을 할 때 네. 이렇게 그냥 시스템 내에서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설정하실 수 있지만 네네. 직원별로도 따로 직원 정보 메뉴에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당 계산을 위한 금액 처리 기준입니다. 네. 이거 그렇게 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되어 있던 세팅 있죠. 네네. 1.5배, 0.5배, 네. 1.5배, 2.0배 있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네. 이 수치보다 낮게는 설정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돼. 무조건 높게. 네, 이건 법에서 지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보다 높게는 주실 수가 있지만 이제 낮게는 설정하실 수가 없다는 거. 근데 저 진짜로 네. 이거 볼 때마다 열받는 게 있는데요. 네네. 이게 야간 근로수당 0.5배율이 진짜 열받거든요. 그렇죠. 죄송해요.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왜 0.5배냐면 같은 1.5배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근로시간을 볼 때 그냥 평일 기본적인 근무를 할 때는 1배잖아요. 네. 네, 그 1배 근무가 있고요. 그리고 연장 근무할 때는 네. 1.5배잖아요. 네. 그 1.5배 근무가 있는데 계산을 할 때 평일 근무 8시간은 그냥 평일 근무 8시간이라고 계산을 해요. 네. 네, 그쵸? 근데 연장 근무는 그냥 근무라고 하지 않고 연장 근무라고 저희가 표기를 네.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5배가 돼요. 네. 근데 이 야간 근무를 할 때 이거를 야간 근무면서 동시에 연장 근무일 수가 있잖아요. 네. 이 둘 다를 겹쳤을 때 1.5배, 1.5배로 하게 되면 3배가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야간 근로수당은 가산, 0.5배를 가산해서 준다고 해서 0.5배 배율로 해서 표기를 하고 급여명세서에도 가산된 0.5배만큼만 곱해서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0.5배율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휴일은 1.5배. 휴일 근무는 그냥 휴일 근무 그대로 8시간이니까 1.5배고요. 이제 휴일 근무이면서 동시에 연장 근무일 경우 있죠. 네. 그럴 경우 8시간 초과된 경우잖아요. 네. 그럴 경우엔 그냥 휴일 근로수당이라고 표기하지만 이때부턴 연장 근로수당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2.0배율이 적용이 돼요. 그럼 여기도 0.5배율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0.5배율로 하고 전부 다 그냥 가산이다 라고 해도 되지만 이제 그냥 통상 표기할 때 그냥 이 근무는 연장 근무 시간이었어. 그래서 1.5배야 이렇게 표시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한번 걸었는데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딴지 한번 됐을까요? 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수당 계산을 위한 금액 처리 기준입니다. 가로치고 소수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위에서 설정한 급여 항목, 공제 항목이 있는데 이 금액을 이제 계산했을 때 소수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럼 소수점이 발생하면 이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설정을 여기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보통 올림일 거예요. 왜냐하면 급여를 덜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시스템이니까요. 그래서 버림 경우도 추가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율을 따라 계산을 했더니 20만 123.48원이 나왔다. 그럼 이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보통 올림을 한다면 그 3.48원이 4원이 되겠죠. 네,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개인급여 계산 시 최종 처리 기준 괄호치고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뭐냐면요, 이제 발생한 적은 항목들을 다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계산된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에 몇 원 이렇게 떨어질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원 단위로 잘 안 쓰시잖아요. 그래서 급여를 지급하실 때 그 원을 그냥 그대로 뭐 3원이 끝자리가 남으면 3원은 그대로 지급할지, 아니면 올려서 10원 더 줄지, 뭐 7원 더 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실지 하는 설정이에요. 그렇군요. 네, 마찬가지로 시스템이라 버림이나 반올림하는 경우도 넣어놨지만 대개 올림 경우를 사용하실 거예요. 네. 네, 그대로 지급하셔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아봤고요. 쭉 한번 등록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 맨 밑에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